지금 좀 큰일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네. 미분양 6만 넘으면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최근 뉴스 기사 보니까 7만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도 뉴스 봤어요. 작년 11월 달까지 5만 8천이었거든요. 네. 영상 찍을 때. 근데 12월 이제 결과가 났는데 6만 8천 넘었더라고요. 거의 이제 7만 육박하고 있는 거죠. 그 전 월, 작년 10월 달에도 사실은 1만 세대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만 세대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장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달에 1만 세대씩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면 네.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12월 달까지 10개월 정도 지나면 곱하기 10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가하는 숫자만 일단 10만이잖아요. 네. 거의 17만에 육박하죠. 네. 그럼 거의 최고치인 거예요. 과거 최고치가 16만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심각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5만 가구가 증가했더라고요. 그것보다 곱하기 2의 가속도로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약간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분위기로 계속 그냥 간다고 하면 진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개인은 사실 어떤 식으로든 버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집 한 채, 두 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가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분양을 했던 시행사들이 못 버티겠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요즘 이제 계속 뭐 나오는 뉴스들은 정부가 좀 사줘라. 뭐 이런 거, 뭐 무슨 주택협회나 뭐 무슨 그런 건설협회에서 뭐 그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제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미분양 관리 지역을 관리하면서 그냥 아예 분양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분양을 공급을 안 하는 걸 야 해라 말하는 건 힘들죠. 공급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거를 자, 줄 서세요. 대기표 뽑으세요. 자, 올해는 여기까지. 그 다음 저는 내년에 하세요.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뭐 공급 많이 하고 있는 대구 이런 지역들은 누가 봐도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3배 넘게 분양을 했는데 통제를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신문을 읽어보면 개발업체들이 인허가 요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뭐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제 또 뉴스 났더라고요. 대구가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한다. 그걸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지? 왜 할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위험한 거는 맞아요. 위험하긴 한데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결국은 시행사와 그걸 관리하는 이제 국가에서 너무 위험하면 움직일 거고 안 위험하면 너 어디를 알아서 뭐 죽든 말든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 장관 그 인터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직은 국가가 미분양 물량을 떠안을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건설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단계가 오면 또 않겠다는 말로 저는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단계가 아니지만 단계가 오면 내가 움직이겠다. 아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랭구님, 근데 이제 결국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결국 정부가 움직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대안이 네. 이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집값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울만 하더라도 그 칸타빌 수유 팰리스인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LH에서 매입을 했어요. 이걸 매입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낙 이게 막 33평 그런 것보다 되게 좀 작은 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그냥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렴한 곳에서 뭐 임대 아파트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하나의 선택지가 그냥 되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임대기 때문에 시장에 막 풀리는 전세 매물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결국은 정부가 사서 임대를 주든 그걸 누군가가 뭐 분양 받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든 전세를 주든 그 공급이 되는 물량 개수는 똑같아요. 사실은 시장에 공급이 되는 개수는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기존 집값에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특히나 매입을 할 정도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지가 굉장히 안 좋거나 상품성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외곽에 있거나 뭐 상품성 정말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은 원래 시장에 있어서 큰 충격을 잘 못 주고 또 사람들이 별 관심도 안 가지는 물건이에요. 근데 오히려 정말 입지 좋고 괜찮은데 걔가 미분양 나면 기존 아파트 시장이 쫙 다 내려가죠. 약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이 자꾸 늘어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어디가 늘어나고 있는지 네. 좀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요 자료를 보면 지금 수도권이 11,000호예요. 지방이 57,000. 결론이 뭐죠? 수도권이 위험하냐, 지방이 위험하냐?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 절반은 지방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방이 위험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미분양 수 지금 얼마죠? 953호. 네, 그래서 서울은 위험하지 않구나를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들, 6대 광역시 있죠. 인천, 뭐 부산, 대구, 울산, 뭐 광주, 뭐 많잖아요. 이랬을 때 광역시 중에서 지금 빨리 미분양 많은 데를 빨리 찾아봐요. 딱 봐도 대구가 보이네요. 네. 그럼 대구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것 같아요? 자, 인천 2,400, 울산 3,500, 부산 2,600, 뭐 광주 291. 이렇게 봤을 때 그 편차가 너무 심하죠. 대전도 3,200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지금 미분양의 범인이 누구다? 대구다라는 거를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대구가 아닌 다른 소도시도들도 있죠. 네, 그런 지역들을 지금 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은 지금 일단 안심할 수 있는 미분양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는 2,400, 7,500 정도면 뭐 완전 안심은 아니지만 초기 주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곳은 제가 봤을 때 세 곳이에요. 첫 번째가 대구고요. 두 번째는 도단위 중에서 충남 지금 8,500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북 7,600. 요 세 개 지역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대구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혹시 대구에서 입지 안 좋은 것만 미분양 많고 입지 좋은 곳들,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곳들은 문제가 없지 않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봤을 때 지금 미분양이 가장 많은 구순으로 제가 소팅을 했는데 수성구가 1등이에요. 미분양 수. 수성구가 제일 살기 좋고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구덩이구나. 이건 피해갈 수가 없구나.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 지역이 좀 좋아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지역을 확대해 보면 1등, 2등이 천안, 아산이에요. 사실 충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 공급이 정말 많았고 그들의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해서 미분양이 많이 났구나. 여기도 조금 이제 극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북을 확대해 보면 일단 인구수 대비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포항, 경주, 경산, 김천이에요. 딱 거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포항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좀 편차가 좀 크거든요. 2등, 3등이랑은.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지역들. 전국에서 미분양이 제일 작은 곳 어딜까 하고 보면 1등이 세종이다. 매매 가격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분양 측면에서 재고가 없는 곳, 그래도 리스크가 많지 않은 곳 세종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이고 그 다음이 광주예요. 정말 적은 수치죠.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서울보다 훨씬 적죠. 근데 이제 인구수 대비로 했을 때는 서울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 광주다 뭐 그런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경기도, 부산, 뭐 인천, 경남, 전북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신기하게도 인천도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네. 인천이 좀 의외네요. 네, 정말 다행이죠. 근데 지금 분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그 전에 빨리빨리 분양을 해놔서 다행이다. 대신에 이제 빨리 했으니까 그게 이제 입주 물량으로 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영훈님, 그럼 이렇게 지역별로 네. 미분양 수치가 네.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단기간 내에
그 수요 대비 공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공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하는 지역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지역은 너무 적게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씩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그냥 계속 때려 박으면 완전 가공급으로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계속 붙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넘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1000세대 분양하면 바로 1000세대 미분양. 아. 바로 1000세대 미분양이 벅 같이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네. 병구님 대구 상황을 보면은 네. 이게 좀 많이 처참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시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홍준표입니다. 그분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신규 주택 그 승인 전면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급증하진 않겠죠. 근데 그 많은 재고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1차적으로 일단은 앞으로 분양을 못하게 막은 것까지 한 거고요. 이제 미분양이 난 것들은 누가 움직일까요? 아까 뭐 정부에서 사가라고 하지만 네.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똥줄 타는 사람 누구예요? 건설사죠. 네. 분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하냐면 분양 제가 취소할게요. 안 되겠다. 그냥 요거 전세로 임대 전환할게요. 이런 단지들이 생길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생겼고 지금도 대구에 보면 단지들 몇 개 있어요. 네. 그 CG 삼정, 뭐 그린코아 이런 것도 있고 또 저 신매동에 가면 또 CG 라운 프라이빗인가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지금 전세 임대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미분양 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수성구에도 아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임대 전환하면 입지가 또 너무 나쁘지 않으면 저렴한 맛에 임차로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든 시기를 2년, 4년 그분들도 버티려고 하는 거죠. 버티다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요걸 또 사라고 이렇게 또 분양 다시 전환해주고 뭐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거죠. 저랑 또 공통점이 있네요. 네, 개인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국가에서 네. 미분양 특별 혜택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이야기가 살짝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아, 그건 이거죠. 건설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미분양 난 거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좀 혜택 좀 주세요. 특히 취득세 혜택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조금 혜택 주시고, 그리고 또 양도세까지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정부에서 그건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네. 병구님, 오늘은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네.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미분양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 미분양이 일단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6만, 7만 가까이 근접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국이 다 엄청나게 위험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팩트체크 했잖아요. 어디는 정말 적고 어느 지역이 많은 거죠. 되게 쏠려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양극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좀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분양을 했을 때 분양 결과에 따라 사실은 미분양이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실은 미분양의 선행지표는 청약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청약이 나름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것도 구분해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지역을 딱 봤는데 미분양이 별로 없어. 근데 분양도 잘 돼. 그럼 여기는 미분양 리스크가 정말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서 1, 2, 3, 4점을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어디가 조금 더 안전한 지역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때든 뭐를 할 때든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